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리어 프리 다원예술축제 페스티벌 나다의 총감독을 맡고 있는 독고 정은입니다. 저는 2011년 시작된 이 페스티벌 나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부딪히면서 즐기는 그런 다원예술축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11년간 제가 페스티벌 나다를 베리어 프리로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베리어 프리와 베리어 프리 문화예술 기획 그리고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리어 프리,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최근에는 베리어 컨셔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 페스티벌 나다를 시작했을 때는 베리어 프리라는 말도 없었고 그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도 중형극장 정도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 규모의 극장도 휠체어 진입이 아예 안 되거나 휠체어 좌석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건축법이 이제 개정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수어도 꼭 뉴스 보도하는 것처럼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그 벽을 넘고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벽을 넘다. 도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맥적으로 의역을 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뭐 역경을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게 되면 당신이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을 하느냐, 왜 그대로 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 11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리어 프리는 뭘까요? 베리어 프리라는 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회적 약자도 모든 종류의 물리적, 심리적, 제도적 장벽으로부터 베리어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는 신체가 아니라 환경에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리어 프리를 이해를 하려면 장애는 극복해야 되는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여자고요, 남자, 한국인, 외국인 이런 것처럼 정체성일 뿐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뜯어 고치고 막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부터 베리어 프리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불편하게 만드는 물리적인 장벽, 그리고 장애인을 주눅들게 만들고 이렇게 위축하게 하는 그런 시선들, 따가운 시선들이 만드는 심리적인 장벽,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극적인, 제도적인 장벽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게 바로 베리어 프리입니다. 장애인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속도를 늦추는 건 신체가 아니라 환경에 있다. 여기에서부터 베리어 프리는 시작이 됩니다. 자, 베리어 프리의 문화예술 기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베리어 프리 문화예술 기획은 두 가지 관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양한 관객을 인지한다. 기획자나 연출자라면 내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장애든 비장애이든 상관없이 이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공연을 이해하거나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서로 나누거나 공감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뭔지, 심지어 이 공간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베리어 프리 문화예술 기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어떤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던 지금 나랑 함께 즐기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하나씩 제거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그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서 쌓아가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에서의 베리어 프리 운영 기획입니다. 공연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현장, 그리고 관람 후에 피드백을 남기는 채널까지 장애 유형별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지 그런 실제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거에 바로 베리어 프리
문화예술에서의 배리어 프리 운영 기획입니다. 다양한 관객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의 본질인 소통과 교감에 충실한다면 배리어 프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좋은 연출가나 기획자라면 관객과 같은 시선으로 무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무대와 객석을 아우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관점으로 들어가면 배리어 프리는 일시적인 트렌드, 어떤 혁신적인 트렌드, 유행 이런 게 아니라 기획, 제정, 연출, 홍보, 마케팅 이런 기획의 기본 요소로서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는 그런 요소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양성을 인지한 후에 이게 장애를 가지고 있던 노약자든 임산부든 외국인이든 이런 다양성을 가진 관객들이 불편함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소소한 노력을 기울여 갈 때 이 배리어 프리 문화예술 기획은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홍보를 할 때에도 카드 뉴스나 포스터만 이미지만 딸랑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에 관련된 정보, 특히 시각적인 정보를 함께 텍스트로 올려주신다던가 아니면 연극이나 영화에서 한 회차만이라도 수어나 자막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던가 저희 소극장이에요. 소극장이라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알려줄 수만 있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참여하시는 모든 사람들, 예술가, 관객, 참여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행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을 서로 다른 속도의 삶이라고 지었습니다.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누구보다 어린 나이에 빨리 까치발을 들고 어른이 되었어야만 했던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저처럼 나이 50이 넘어서도 철딱서니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주위에는 어떤 유형이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또 나와는 다른 속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와는 다른 속도의 삶을 각기 자기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겹치게 되는 그 교차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페스티벌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 나다는 장애 유형별, 대상별, 집약된 최첨단의 배리어 프리 운영 체계를 갖추고 진행을 하는 그런 배리어 프리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저희가 장애 유형별 어떤 배리어 프리 운영 방안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페스티벌 나다를 시작을 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고려하는 거는 휠체어 사용자의 동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연장을 가던 휠체어 접근성을 보고 휠체어가 경사로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지, 휠체어 좌석이 준비되어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혹은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공연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맨 뒤쪽, 맨 앞줄 의자를 아예 통째로 뜯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단에 저렇게 경사로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올해 진행했던 페스티벌 나다인데 맨 뒤 앞줄에 의자를 모두 드러내서 휠체어가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또 진동 휠체어는 사이즈가 좀 크죠. 그래서 진동 휠체어도 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공연장 문짝을 3일 내내 저렇게 붙였다 떼었다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페스티벌 나다는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청각장애인 분들도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이 된 행사인 만큼 좀 청각장애인과 농인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배리어 프리 운영 방안이 장치들이 조금 많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수어 통역사가 무대 정중앙에 보컬 옆에 함께 진행을 하십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계신 분이 수어 통역이에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시죠. 그래서 수호 통역사님은 뮤지션의 거친 숨소리와 악기 연주까지 함께 이제 수어로 번역을 해주시는데, 지금 저 사진을 이제 보다 보니 저희 페스티벌 나다의 수어 통역사님은 좀 극한 직업인 것 같네요. 드럼도 해야 되고 기타도 치셔야 되고 심지어 저렇게 저기 액션도 취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뮤지션 분들이 그냥 마이크를 수호 통역사님께 넘기고 본인이 수호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호 통역사님은 가끔 무대 위에서 노래도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또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농인분들의 모국어는 한국 수어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의 모국어는 한글이에요. 그래서 청각장애인과 농인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자막과 수어 통역이 항상 함께 들어가 줘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무대 중앙에 자막이 송출되기도 하고, 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 또 마지막 사진은 스마트 글라스예요. 이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도 자막이 송출이 되고, 또 저희 자막 같은 경우에는 드럼이나 기타 뭐 이런 다양한 이모티콘을 리드미컬하게 사용을 해서 공연의 흐름을 충분히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우퍼 조끼와 진동 쿠션의 사진이에요. 라이브 공연을 할 때 음악의 중저 음역대를 몸으로 촉각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장치인데, 저희는 2013년부터 저렇게 우퍼 조끼를 사용한 촉각 관람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콜드플레이가 콘서트를 할 때 저희하고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201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암전 공연이 있어요. 저희 페스티벌 나다에는 저희가 암전 공연을 진행을 할 때는 저렇게 천장에 있는 불빛, LED 불빛, 뭐 카메라에 있는 저 작은 불빛, 혹은 악기에 이제 전선이 들어오는 그런 작은 불빛까지도 완전히 차단을 해서 완벽한 어둠 속에서 한 곡을 암전 공연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4, 5분의 암전 공연의 시간으로 감히 시각장애인의 삶을 체험한다는 말은 못하죠. 감히 그런 말은 못하고요. 다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삶을 잠시 같이 살아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관객분들한테도 암전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느끼는 이 감각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내 이웃이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페스티벌 나다팀 스스로도 이런 예술적 감동과 함께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잔상으로 온몸에 스며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각장애인과 농인분들에게 암전 공연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거든요. 공연 전에 저희가 암전 공연 곡의 가사집을 미리 준비를 하기도 하고, 공연 중에 마지막 사진처럼 촉수어를 통해서 가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전 공연 중에 촉수어로 공연 내용을 전달받고 펑펑 우신 관객분들이 계세요. 공연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페스티벌 나다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나다 뮤직 페스티벌에 조금 중심을 둬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다 뮤직 페스티벌은 장애 작가와 비장애 작가가 협업으로 만든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 미디어 아트 전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라이브 공연이에요. 그래서 공연 자체를 시각적으로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융복합 공연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이게 공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시 방법을 선택을 해요. 뭐 LED를 레이어를 두고서 설치를 한다든가, 전면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홀로그램으로 또 진행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저 보이는 귀여운 녀석은 페스티벌 나다의 인턴 로봇, AI 로봇 나다락입니다. 얘는
오디오 리플렛처럼 공연 내용을 안내를 하기도 하고 공연 정보도 드리고 질문에 대답도 하고 또 시각장애인분들을 화장실이라든가 티켓 부스, 공연장까지 함께 이동하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 마스크 똑바로 써달라고 잔소리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사진은 큰 글씨 안내서라는 거예요. 리플렛과는 별도로 저렇게 큰 글씨 안내서를 준비를 하는데 혹시 지금 강연을 들으시면서 제 PT 화면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고 검은 바탕에 노란색과 흰색 글씨를 사용해서 최대한 폰트를 키워서 사용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가독성이 높아지는 일부 저시력 장애인분들이 계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저희가 시각장애인분들 픽업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통해서 공연장과 가장 가까운 인근역 사이를 공연 티켓팅 시간에 맞춰서 또 공연 종료 시간에 맞춰서 함께 이동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나다는 편안한 공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공연이라는 거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행사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공연 중에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신체 일부가 떨릴 수도 있다는 거를 서로 미리 양해를 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 중에 불편함이 있는 일부 장애인분들은 뭐 공연 중에라도 밖으로 자유롭게 입퇴장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는 행사예요. 그 다음 사진은 저거는 공기압 조끼라는 거고 바로 옆에는 안심 목걸이의 사진입니다. 일부 발달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 분들 중에서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공기압 조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끝났던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나비 자세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죠. 누군가가 나를 안아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기압 조끼는 바로 그 안아주는 느낌을 재현하는 조끼고요. 저 안심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처음에 초반 시작할 때 엄청 막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쪼물쪼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 예민하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공기압 조끼와 안심 목걸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휴게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소 3회 이상의 인터미션을 준비를 해서 공연 중에라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유아를 동반한 어머님들, 가족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도 베리어 프리 존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베리어 프리 존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외소증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보조 발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 중에 발이 땅에 내내 닿아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하고서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접근성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심리적인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예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도 새로운 공간, 낯선 공간에 가면은 쭈삣쭈삣하게 되고 괜히 막 알고 있었던 것도 다 까먹게 되고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아무 생각도 안 나 어떡하지 막 이랬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뭐 눈을 많이 마주쳐 드린다든가 먼저 편안하게 말을 건넨다든가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장애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공연장이다 그러면 장애인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또 올해 11월 11일에 시흥에서 저희 페스티벌 나다 쇼케이스를 진행을 하는데 또 그때에는 야외 화장실을 준비를 합니다. 장애인 야외 화장실을 준비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이동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에게 떼창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나다에서도 수어 떼창이 있습니다. 이 수어 떼창은 청각장애인, 농해인,
그 외의 유형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비장애인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페스티벌 나다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만 또 중요한 배리어 프리 그 운영 방안 중에서는 터치 투어라고 해서 손으로 작품을 만지는 방법도 있고요. 또 공연이나 뮤지컬, 무용 같은 그런 행사에서 공연 전에 무대 위를 직접 올라와서 무대를 만져보거나 무대 소품을 만져보거나 모형을 만지면서 공연에 대한 안내를 받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터치 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옆에 사진처럼 오디오 리플렛 혹은 음성 해설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받는 그런 배리어 프리 운영 방안도 있습니다. 점자 안내서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배리어 프리 운영 방안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장애 관련돼서는 항상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죠. 일반인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 관련된 용어는 또 수시로 바뀌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수화였는데 지금은 수어라고 부르고요. 예전에는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 사용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배리어 프리 존을 구성할 때에도 항상 관객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으신지 그거를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생각보다 뇌성마비 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동행분이 없이 혼자 보러 오시는 그런 관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관객이 오셨는데 뇌성마비가 있어. 혹은 막 농인이셔. 근데 다짜고짜 동행인 어디 계세요? 보호자 어디 계세요? 그럼 굉장히 실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항상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은 동행자가 같이 오셨거나 수어 통역사가 같이 계시다 하더라도 대화를 할 때는 장애 관객의 눈을 바라보고 1대1로 대화를 하시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잖아요. 서로 눈을 맞추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서로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리어 프리 관련된 다양한 장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배리어 프리 문화예술 강연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렇게 배리어 프리 방안을 막 수어도 넣고 자막도 넣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장애 관객이 안 오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대학로에 소극장 공연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 공연이에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비장애 관객 5천만 명이 그걸 보러 오지는 않죠. 저희가 배리어 프리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을 한다는 건 장애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가지 더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배리어 프리의 본질은 장애는 신체가 아니라 환경이 있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사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안한 세상이 됩니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치했던 경사로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그 경사로를 설치를 했더니 짐차가 제일 많이 썼어요. 음향 장비도 그거 따라 들어오고 조명 장비도 그거 타고 들어오고 정말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안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강연을 듣고 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다양한 장벽들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획자로서 더 많이 보고 듣고 공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기획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페스티벌 나다의 독고정은이었습니다.